샬롬. 오늘 칼럼 한 판을 싣고자 합니다. 지금 많이 이슈되는 내용인데요. 강복절, 8.15 강복절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네. 제가 이승만의 분노,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분노입니다. 이거를 제가 19부작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보다 정말 에너지를 많이 넣고요. 많은 날밤을 까면서 제가 초안을 작성하여 이렇게 유튜브로 올렸습니다. 15부작에 이 책에 전반적으로 다루었고 4부작에 셰페사를 다루었습니다.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건국 기념일이 된 8.15 1948년 8.15 1948년 8.15 건국 기념일이 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역사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목사님이 역사를 이야기해야 할까요?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심기 전에 먼저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한국교회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교마다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는 신학이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 올바른 역사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과서에 보면은 이승만, 박정희는 독재자다, 나쁜 사람이다, 교과서에 답을 체크해야만 그 문제는 정답입니다. 이승만은 위대하다, 박정희는 위대하다, 좋은 사람이다 라고 체크하면은 X, 틀리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관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다음 세대까지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이런 역사에 대해서 엄청난 충돌을 느끼고 저도 평신도로 평생 지내다가 부름받은 지는 한 3년 됐죠. 네. 교회에서 이런 역사 문제에 대해서 분쟁거리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입을 닫았습니다. 왜? 올바른 역사관이 없는 겁니다. 성경만 까짝까짝거리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미래의 청사진과 세계의 성경적 세계관을 다 심을 수 있을까? 저는 가히 의문스럽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제가 모르고 덮었네요. (84) 1948년 건국 기념일이 된 1948년 8월 15일. 자, 이 강복절은 해석을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동적인 의미는 일제치하에 우리가 나라를 찾았다, 이런 것이 강복절입니다.
능동적인 의미는 건국기념일입니다. 국민, 주권, 영토가 분명합니다. 1919년에는 국민도 있었고 영토는 있었지만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1919년의 이야기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본 주권이 없는 주권은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이후에 주권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 권한도 있었고요. 여성까지 다 투표 권한을 다 줬죠. 그런 것은 정말 근대사에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은 나오는데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투쟁 가운데 생겨요. 투쟁 가운데.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발을 닿았을 때 그때 이미 북한에는 나라가 거의 모든 형성이 다 되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건국기념일이 된 1948년 8월 15일 이 부분 오늘 좀 한번 더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948년 7월 24일 날 중앙강정에서 73세 이승만은 대통령이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그는 새나라 건설에 새 백성이 있어야 하므로 우리 민족은 예전에 부패한 백성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정신으로 세기를 찾아야만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을 회복해서 세계 문명국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수립 선포식을 8월 15일에 정해놓기 때문에 이승만은 내각 구성을 서둘렀다.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합친 통일정부가 아니고 남한에서 세워진 정부였기 때문에 절반의 정부라도 약점 그리고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개선해야 되는 두 가지 과제가 있었다. 임정을 대표하는 이시영의 부통령에 당선된 상황에서 이승만은 내각의 수상인 국무총리 이윤영을 지명했다. 이윤영은 월남한 목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북한 지역의 대표성을 상징해주는 인물이어서 총리로서 적임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국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했다. 이승만은 강복군 출신이며 청산리 전투의 지휘자였던 이범석을 다시 추천하였다. 그는 정치 영향력은 크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신망을 받고 있었다. 국회는 1948년 8월 2일 이범석의 총리로 인준했다. 이후에 법무의 이인, 재무의 김도연, 농림의 조봉암, 교통의 민희식 등으로 시작하여 윤치영, 장택상, 임영신, 안호상 등의 내각 명단이 발표됐다. 내각 발표에 함께 곳곳에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이승만 대통령 당선에 큰 역할을 한 한민연의 반발이 컸다. 재헌 헌법 제정 과정에서 내각 책임제를 양보하고 대통령을 받아들인 한민당은 총리의 김성수를 추천하고 내각의 당내 인사를 입각시켜 내각 책임제에 버금가는 조각이 되길 바랬다. 하지만 초대 내각에는 사실상 한민당이 배제된 내각 인선이었다. 이승만은 해방정부에서 민군정의 여당으로 이승만의 지원과 협조를 하며 기회를 엿보던 한민당과 정책상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농지개혁을 통해 지주들의 힘을 약화시켰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정부 수립과 선포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그것은 왕정이 끝나고 민주공화정이 시작된 역사적 순간이기도 했다. 해방 이후 3년 좌우익의 갈등과 혼란을 넘어 외세 통치의 역사의 종집으로 찍고 드디어 국권을 되찾게 되었다. 1945년에 일본의 원작 폭탄을 맞은 이후에 우리가 미군의 3년간 통치를 받습니다. 신탁 통치를 받죠. 또 북한은 소련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이후 3년 만에 이러한 투표 가운데 선거 가운데 이런 나라를 찾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내용에 제가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 책에 제가 영상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본다면은 그 위에 북한, 그 위에 러시아,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일본이 있었죠. 일본은 엊그제만 해도 우리를 잡아먹었던 그런 아주 악랄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미국은 일본에 핵포탄을 때렸습니다. 아마 일본은 미국을 상당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살기 위하여 미국의 손을 잡고 오늘도 미군이 많은 대다수 인원이 미국의 일본에 주둔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군과의 동맹을 맺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지난날 과거에 일본을 바라볼 때 참으로 우리를 주권을 빼앗아가고 참으로 그거 생각할 때마다 분통이 나는 거죠. 그러나 과거의 역사에 매여 있을 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눈앞에서 있습니다. 그들과의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손잡고 나가는 것이 지금은 역사적인 방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본과의 감정을 악화시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역사적 관점을 올바른 역사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는 겁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번 강복절의 의미를 바라보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에 또 성령께서 또 가고자 하는 방향이 주님께서 합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이것을 다 이해될 때 성경적 세계관이 더욱더 확고히 열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